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한 남자로 인해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식을 잃고 모진 배신까지 당했던 여자가 원망과 서름을 지우고 25년 만에 그 남자를 용서하게 된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왔기에 제대로 된 가정의 따뜻함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19살 작은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사장도 만났고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꼬셔 개를 들게 하고 갯돈을 들고 도망간 회사 언니도 있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왔지만 결국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수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기계 문제로 불량 제품이 발생했고 약속 기한까지 납품 물량을 채우기 위해 며칠 밤을 새며 공장에서 일하다가 피로에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를 정성껏 간호해줬고 퇴원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자신이 사장에게 잘 얘기해 줄 테니 며칠만이라도 더 쉬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며칠 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제가 괜찮아졌는지 보기 위해 퇴근 때마다 먹을 것을 사들고 집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퇴근길에 밥 한 끼라도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정성껏 저녁상을 차리고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퇴근 후 저를 찾아온 그 사람은 차려져 있는 저녁상을 보고는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마워 차린 것이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시라 말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맛있는 저녁밥은 처음이라면서 개눈 감추듯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남자가 이렇게 아이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모습에 슬그머니 웃음도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형편이 좋아지면 하기로 하고 싸구려 반지 하나씩을 나눠 끼고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산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 남자의 가족과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둘이 있는 지금도 자신은 너무 좋다며 저에게 너무 서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면서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 남자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그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제는 결혼식을 하고 제대로 된 부부가 되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사실 결혼한 남자야.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 달달이 고향 식구들에게 붙여야 해. 그가 꺼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매번 낡은 잠바 하나로 살았는지 저와 부부처럼 살면서도 수입을 숨긴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하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 정리하고 자기와 새 출발할 거니깐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일이 임박했고 초산이었던 저는 오랜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아이는 건강한지 물었지만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제 말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그가 경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착잡한 얼굴로 놀라지 말고 들으라며 아이가 태어나는 도중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울부짖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몸이라 몸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남자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락 두절된 그 남자를 찾아보기 위해 출산 후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제가 아이 낳기 직전까지 다녔던 공장이자 그 남자가 일하고 있는 그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그 남자는 그곳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1년을 넘게 같이 살았지만 그 사람 고향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보낸 슬픔과 남자의 배신, 그 악몽 같은 시간을 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종종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지긋지긋했고 제 아이도 지키지 못한 못난 주제에 감히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이미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음식 솜씨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저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차려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그 사람과의 일들이 옛 기억으로 잊혀질 쯤이 되니 제 통장에는 제법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들여다본 거울 속 저의 모습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앞만 보고 일만 한 흰머리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식자재가 들어오는 날이라 일찍 가게에 나갔는데 여자 손님 하나가 가게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인 것 같아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서성이던 여자 손님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제 가게는 워낙 손님이 많았기에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봤던 여자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그 손님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녀를 유심히 보며 기억을 더듬다가 갑자기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한 남자에게 버려져 상실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그때 20대 초반의 제 모습과 그녀는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님에게 가서 음식 맛이 어떤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딸이 있는지 묻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손님의 손을 잡고 무슨 얘기인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처음 보는 그 여자애를 보니 마음속에서는 죽었다던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했던가요? 그 손님을 보는 순간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제 이해감은 맞았습니다.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바로 23년 전 낳은 죽었다던 제 딸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버리고 갔던 그 남자는 제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제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정리하고 저와 결혼하겠다 약속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은 없었고 생각치 못하게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자 덜컥 겁이 났나 봅니다. 이 아이로 인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저에게 거짓말한 후 아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마침 애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던 자기 여동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집에 아이로 길렀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원치 않던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딸이 자라온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여동생 부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게 된 딸은 그 남자, 그러니까 자기 친부가 있는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죽고 나서 매일 술에 취해 있던 그 남자는 어느 날 제 딸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사실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며 친엄마는 따로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을 몰랐던 그 남자 부인도 알게 되면서부터 상상 이상의 무진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네요. 남자가 술만 마시면 그들은 부부싸움을 했고 남자의 부인은 쌓인 감정을 모진 말과 함께 제 딸한테 모조리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가 몇 년 전부터는 저를 찾기 위해 악착같이 돌아다녔고 결국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낸 그 남자는 딸에게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자랐다는 사실과 외삼촌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친아빠였다는 것, 그리고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고생해서 찾아온 딸이 기특하면서도 불쌍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내 아이까지 몰래 데리고 가서 고생만 시킨 나쁜 그 사람. 세상에 가족 하나 없이 살아갈 저에게 딸을 찾게 해준 건 죽기 전 저에게 한 모진 잘못을 빌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지금이라도 죽은 줄 알았던 딸을 제게 돌려보내줬다 생각하니 그동안의 원망과 서름이 사라지는 것 같네요. 평생을 야속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지만 이제는 용서해 보려 합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